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 영상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고객분이 이제 오늘까지 조금만 더 돌려달라, 테스트를 좀 해달라, 오늘 저녁에 와서 찾아가겠다 하셨고, 소견서 같은 걸 좀 써줄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요. 소견서 작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고객분이 요청하셨던 증상,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했던 거 이렇게 적어서, 소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파워 서플라이 때문인데, 제가 이제 얘는 파워 불량일 거라고 의심을 했잖아요. 파워 불량으로 의심을 하는데, 사실 간헐적인 거라서 파워 업체에서 AS 인정, 그러니까 불량 인정을 안 해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체를 안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점검을 받았고, 수리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게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센터에서 저희 같은 소견서 지참한다고 크게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하죠. 그리고 업체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도 보냈다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도 여러 개 돼요. 그래서 이런 파워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보내면 글쎄요, 교체가 돼서 올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밤부터 쭉 다시 돌려보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퇴근할 때 아예 켜놓고 퇴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얼추 12시간 정도 지금 플레이 한 거죠. 12시간 더 되죠 지금. 어제 9시라고 치어도 지금 오전 10시니까 13시간 정도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고 잘 작동하고 있어요. 난수리 점검 테스트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보통 저희가 입고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돌리거든요. 저희가 AS 점검하는 비용 대비 사실 단가는 안 나오죠. 하지만 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또 일이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공랭 쿨러들 고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 종류별로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저희 매장에 오셨을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타워형 공랭 쿨러 92mm짜리 제품이고요. 사이드 듀얼 팬, 그리고 얘는 서머랩 트리니티, 얘도 마찬가지고요. 팬이 130mm인가? 그렇죠. 그리고 에코 제품의 듀얼 팬 라디 하나, 얘는 뭐냐, 팔라딘 400, 인텔 12세대 13세대 정품 번들 쿨러, 그리고 이런 거는 순행이고 3열 순행이에요. 간단하게나마 공랭 쿨러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상담할 때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뒤에는 AMD 라이젠 쿨러들이 숨어 있네요. 니네 왜 여기 숨어 있냐. 조립등이 성함이 이거 켜서 보여드릴 때가 잠시만요. 그래도 한번 켜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 중이거든요. 요거 업데이트 끝나면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조금만 계세요. 박스를 고객 담으시려고요? 네. 그럼 담으실까요? 혹시 여기 본체도 들어갈까요? 본체는 안 들어가요. DX21이 커서 박스에 넣어서 그냥 박스째 가져가시는 게. 그 본체 박스예요? 예. 그러니까 본체 박스에 부품 박스까지. 안 되죠. 예, 본체만 들어가세요. 예. 거기에 얘들만 들어가도 꽉 차겠네요. 여기 안에 이제 나머지 잘 자란 것들은 메인보드 안에 다 넣어놨어요. 윈도우는 안 쓰신다 그래가지고 개봉 안 했습니다. 부품 박스들하고 한꺼번에 한 박스로 되려면 박스 엄청 커야 돼요. AS 할 때는 박스는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도 AS 보낼 때 그럼 고객분들 다 박스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제품에 다 시리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달려있는 이 시리얼 번호로 기준으로 AS를 하는 거고요. 고객분들이 박스를 왜 가지고 있느냐, 중고 판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중고 거래할 때 박스로 거래하는 게 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좀 기분도 좋잖아요. 그냥 알맹이만 파는 거보다. 그래서 보통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AS는 아무 상관없어요. AS 할 때는 영수증, 구입 영수증이 중요해요. 제품에는 시리얼 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러시면 뭐 박스 필요 없으세요? 두 개만. 그러면 이 쿨러를 인텔에 붙일 수도 있고 AMD에 붙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드랍켓이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풀 모듈러기 때문에 필요한 선들만 꽂아가지고 쓴 거거든요. 나머지 안 쓰는 케이블들이니까 또 저게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가지고는 계시고, 이거는 본체 전원선입니다. 위에 3열팬은 원래 RGB가 안 나오는 네. LT는 원래 RGB 없어요. LS가 있죠. 근데 LS는 RGB가 있는 대신에 그리고 헤더가 안 이뻐요. LT는 헤더가 되게 이쁜데 LS는 약간 구형 스타일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팬이 데이지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팬 3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팬 교체하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이거 하시기 잘하신 것 같은데요, LT가 훨씬 나아요. 아, 나 그래도 RGB 불빛 나오는 걸로 하고 싶었어 그러면 잘못 선택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땐 LS로 할래 LT로 할래 그러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LT. 사실 때 몰랐어요? 불 안 들어오는 거? 잘안 보고. 아, 들어올 줄 알고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래? 끄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있죠? 네. 강화유리를 여기 송장 번호, 송장 있는 쪽으로 해놨으니까, 네. 만약에 컴퓨터를 가져가셔서 차에 실으실 때 눕힌다 그러면 이 송장 위로 가게 돼요. 이쪽을 강화유리를 했으니까 얘를 하늘로 가게 하시면. 아시겠죠? 집에서 상자할 때는 뒤집어서. 뒤집어서 박스에 쏙 알맹이 꺼내기 힘듭니다. 뒤집어가지고 박스 3개면 들어 올리시면 돼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립 PC를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최근에 조금만 알아보고. 아, 그래요? 그것도 완제품도 아니고 조립 대행으로 부품도 하나하나 사서 하셨어요. 대단한 용기신 거예요. 왜냐면 조립 PC를 업체에서 사시면 그래도 나중에 AS나 이런 거를 그 업체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해줄 텐데, 고객분처럼 부품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조립 대행 맡기시면 물론 고장이 안 나면 좋은데, 혹시라도 고장 나면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참고로 걱정돼서 왔으니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요거 2장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이메일을 어디다가 보내드리면 돼요? 그걸로요. 여기요? 네. 뭐 제목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니,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뭐 제목은 그래도 있어요. 이메일 보낼 때 제목은 뭘 적어야죠, 그래도. 아, 견적서로. 견적서로 할까요? 네, 예. 네.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예. 예. 아니,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 사이에 또 다른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 이거 작업 때 얘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PC가 내려와야 다른 PC가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요거 유튜브 영상, 제가 어저께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벤치도 돌리고,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켜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도 퇴근할 때 켜놓고 퇴근했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맡겼을 때는 네. 하루를 네.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린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소견서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과연 그쪽에서 보고서 그러니까. 판단을 가져가시면 보긴 할 텐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바꿔드릴게요. 이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켜보고 갈게요. 저희는 일부러 포장을 안 해놔요. 한번 작동되는 거 보고 가시라고 다 박스에 포장 안 해놓거든요. 여기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보셔도 돼요. 그 식으로 조기 세팅을 했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잘 세워놨고요. 제 거 SSD 붙여가지고 테스트했구나. 네. 저희 거 SSD 붙여가지고 CPU 온도, 그러니까 시네벤치, 뭐 3D 마크 파스라든지 그런 간단 테스트들은 제가 다 해요. 다 해놓은 상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했습니다. 메모리는 별 이상은 없었어요. 일부러 5600에서 4800으로 내리신 거죠. 네, 5600이 분량이 워낙 오르고, 지금 하드도 12테라, 14테라 인식하고, 970 예고도 3개 다 인식해요. 여기서 윈도우만 잘 깔고 세팅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컴퓨터 수리건으로 보내주셨는데, 아, 불안해가지고, 제가 수리해서 보내면, 받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아, 괜찮대요. 일단 처리해서 보내주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수리해가지고 포장 잘해서 보냈어요. 전화 와서, 아, 사장님 컴퓨터 잘 받았어요. 아, 네. 그런데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잘 해서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안 좋고 또 고객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택배 거래는 안 되겠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오셔야 된다.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건씩만 택배 문제로 터지면요, 죽어요. 그렇죠. 신경 그, 쓰시고. 자, 오랜만에 슬림 PC가 한 대 들어왔어요. 슬림 PC라고 하면 브랜드 PC, 뭐 주연테크, 삼성, LG 이런 업체의 제품 중에 보급형 PC들 9.7cm 정도 되는
얇은 PC 이런 거를 우리가 슬림 PC, 초슬림 PC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상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입고가 됐고 한번 켜볼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슬림 PC가. 한번 켜볼까요? 반응이 없네. 네, 안 켜지네요. 파워 문제가 보통 많이 있죠. 파워 테스트하기 한번 찍어보고 분량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이 제품도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파워가 들어오네. 파워가 작동이 되네요. 그러면 다른 파워 한번 꽂아보고 확인을 해보죠. 파워를 바꿔도 안 켜지는 건 똑같네요. 스위치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쇼트를 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 배터리 빼고, 아마 배터리도 오래돼 가지고요. 한 5분 있다가 배터리 교체해서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된다. 오케이. 화면 올라옵니다. 근데 바이오스가 당연히 풀렸겠죠. 델리트 키 누르고 하고. 전원 안 들어오는 증상, 보드, 파워 아닙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 배터리 방전 또는 배터리 교체로 전원 무감, 전원 안 들어오는 증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재밌는 거 보여드렸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날짜 수정을 좀 하고요. 파워는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봤을 때는 배터리도 한 번쯤은 바꿔볼 만하다,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메인보드 한 장 또는 파워 서플라이 하나 살렸네요. 윈도우 진입도 잘 되고요. 조금 느리긴 하겠죠. 이 연수가 꽤 된 거라서요. 2014년도 모델이니까 조금 됐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까지 뜨는 거 마저 확인하고 컴프레서로 내부 청소 좀 한 다음에 이 해당 PC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체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체가 작동 안 된다는 건데, 그게 기존에는 아까 메모리 뺐다 꽂으니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보드든 CPU든 메모리든 파워든. 근데 그게 하나하나 따지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컴퓨터가 작동 안 되는 게 다 관련돼 있거든요.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확인을 해보려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가져와 보시면 점검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요. 바로 되진 않고요. 맡겨 놓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신다고 하셨던. 네네네. 뭐가 안 된다고 아까 하셨죠? 모니터에 화면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셨던가요? 예. 갑자기 그래요? 아니면은 갑자기 그랬어요. 화요일 갑자기요? 저녁에, 예. 어느 날 딱 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키니까 안 돼요? 전혀 먹지만 화면이 안 떠서 뭐 다른 거 뭐 조치해 보신 건 없으시고요? 램 뺐다 껴봤다 해봤고 네. 그래픽 카드를 뺐다 꼈다 해보고 그래픽 카드요? 예, 네. 그 정도만 해봤어요. 뜨는 것 같은데? 뜰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모니터 하나에 PC 2대를 놓고 써가지고 변환을 해줘야 되지만, 아무튼 넘누금 먹거든요? 지금 시그널 넘누금 먹고, 보드 밑에 보니까 이지 디버그도 있어요. 이지 디버그 불도 예, 이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안 떠요. 화면 전달이 안 되네? 다른 컴퓨터에 있는 램을 여기다 껴보고 네. 그래픽 카드도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 여기다 껴보고 그래픽 카드 바꿔봤어요? 예. 했는데도 여기서는 똑같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던 거를 네. 정상적인 컴퓨터에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요. 여기서만 안 된다고요? 공간이 좀 타이트하다.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하고 탈부착을 다시 좀 해볼게요. 그래픽카드 빼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뺐어요? 빼기 힘든데? 아니 제가 할게요. 저는 메모리를 먼저 램을 먼저 뺀 다음에 네. 보고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는데 좀 힘든데 어떻게 하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드라이브를 하려니까 찍힐까봐 메인보드 빼기가 좀 힘들고. 그죠? 쿨러가 또 바로 또 위에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라이젠 몇이에요? 5600 있어요. 그럼 어차피 그래픽카드가 있긴 있어야 되네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안 올라오지? 파워를 바꿔도 동일하고 보드를 일단은 떼야겠네요. 아무래도 배터리 빼서 좀 이따가 방전 좀 시킨 다음에 그리고 좀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일단 보드를 떼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뭐 충분하거든요. 교체하셨어요? 아니 이거 새 거. 아, 크레딧 카드만 준 거로 샀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좀 일단 보드를 좀 빼죠. 네, 빼고 좀 CPU도 바꿔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어요. 조립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아유, 한참 됐네요. 일단은 파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보드 아니면 CPU 같아요. 고객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고객분 근데- 그래픽 카드도 바꿔보셨고, 메모리도 바꿔봤고. EGD 보고서 아무것도 안 뜨니까 근데 마치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안 들어오거든요.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5600이네요. X는 아닌데요? 응, 아니에요. 5600. 잘못. 네. 저희들 거 CPU 한번 꽂아볼게요. 네, 보드 불량이네요. 지금 저희들 메인보드 바꿔서 잘 돼요. 라이젠 5600, 메모리 팀그룹 8기가 2개, SSD M.2 P31 500기가. 네, 잘 작동합니다. 보드 불량이. 이거는 AS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AS 대행해드려요. 예.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예, 예.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드 AS 보내서 교환 처리해서 진행할게요. 수입사, 유통사는 D&D컴이네요. 스티커가 있네요. D&D컴 스티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이 현 마더보드는 유통사에 AS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모델이고요. B550M-Pro 4. 화면 안 뜨는 증상이고요. 마치 뜰 것처럼 나와요. 이지디버그 체킹 되면서 키보드 럼룩도 먹고 딱 화면 나올 때쯤에서 먹통되는, 화면이 안 뜨는 그런 증상이 있네요. 보드 교체하고 나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 자, 용산에서 물건이 왔어요. 내일까지 사무용 컴퓨터 i3 12100 시스템 2대를 세팅해서 선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물건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뻘크 CPU 2개 사용을 하고요. 가급적 뻘크 CPU 잘 이용 안 하는데 물건이 없거나 가격이 좀 비싸거나 하면 사무용 PC 안에서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i3 12100이고요. 유통사는 시넥스존이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뻘크 CPU가 고장이 나서 불량이 나서 AS를 받으려면 구입처나 아니면 이 시넥스존, 이 유통사 이쪽으로 AS를 보내면 3년 동안 무상 AS를 해줍니다. AS라고 하면은 뭐 교체죠, 뭐 교체. 보드는 MSI 프로 H610M-2 DDR4 WD500,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 각각 2개씩에서 16기가씩 장착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지디버그 뭐 D램에 불 들어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져보고 부품 바꿔보고 해도 막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기계를 보자는 상태에서 제가 고객분한테 어떻게 하셔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새 제품이에요 아니면은 사용하던 거예요? 네, D램에 물 들어오는 거를 봐서는 뭐 보드나 메모리나 CPU나 뭐 이런 쪽일 텐데 네네. 좀 화려한 제품이 입고됐습니다. 입고된 지는 조금 됐는데요. 순차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 이 현 시스템은 사용 중에, 특히 이제 게임 중에 꺼짐, 재부팅, 블루스크린 이런 건으로 입고가 됐어요. 근데 일단 보면 측면에 순행 라디에이터 팬이 뒤집혀 있죠. 지금 방향 자체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불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카메라 쪽, 제 앞쪽으로 이렇게 불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라디에이터 쪽으로 바람이 실제 이렇게 통과하지는 못해서 CPU 온도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i7 1700K인데 제가 시네벤치부터 해서 조금 돌려보니까 CPU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한 70도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벤치 돌렸을 때 70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디에이터 팬을 불어주진 못하지만 펌프가 모터로 냉각수를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펌프 때문에 온도가 좀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잡히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쟤는 정상적으로 좀 뒤집어 줘야 되겠죠. 잠깐 열을까요? 그리고 또 외관상 문제는 요거예요.
조립하신 분이 팬이 남는다고 요렇게 그냥 얹어놓고 컴퓨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지금 얘도 지금 덜렁덜렁하다 그러면서 좀 불안해하시고 좀 약간 불편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달아놨는지 고객분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하단이 지금 흡기로 펜 120mm 3개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어디 부딪혀서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빼고, 근데 지금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안 빼고 라디 펜도 안 돌리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펜 돌리고 얘 빼고 할 거고요. 현재 OCCT부터 이것저것 돌려보고 있는데 꺼지거나 재부팅 되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뭐 이런 증상은 없네요. 근데 3D 표준 같은 경우에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래픽카드 부어주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테스트하는 건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건 제가 맨 처음에 켰을 때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8핀 보조전원 커넥터에 빨간불이 안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 OCCT 테스트 하던 중에 보니까 빨간색이 불이 들어오네요. 포트에서 이렇게 전멸이 됩니다. 보통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전원부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력이 부족하거나 땡겨와야 되는데 못 땡겨올 때, 그러니까 파워가 약할 때나 아니면 전원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오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 들어온다는 거, 요게 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파워 서플라이나 슬리빙 케이블, 리안리 스트리머 슬리빙 케이블이나 그래픽카드 셋 중에 하나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좀 높았는지 백플레이트 위에 요 방열판을 붙이셨어요.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백플레이트 쪽을 전부 다 싹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GPU 온도는 뭐 70도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픽카드는 RTX 3090이고요. 한 68.7도. 물론 또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든지 돌려봐야겠지만 온도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다. 언제 원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렌더링 중인데요. 일단은 증상이 나와야 되니까 증상이 나오게끔 계속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드 뚜껑도 닫고 작업을 할 거예요. 상단에 펜 하나는 LED 불이 안 들어오네요. 이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교체 작업, 우리가 얘기하는 K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K갈이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라이젠 1700 사용 중에 재부팅 된다는 그 PC 재부팅 증상이 없었는데 케이스를 같이 가져오셨거든요. AS 테스트 작업 끝나고 나서 케이스를 좀 바꿔달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프레이 30 플러스. 근데 일단 증상이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케이스는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AS는 못했지만 증상이 나오지 않아서 AS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점검만 했죠. 케이스 교체 작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안에 다 뜯고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분해 재조립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혹시 모를 변수들도 있고, 케이스 교체하는 이유는 펜도 잘 안 돌고 막 그래서 바꾸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말씀 들어보니까 전면 펜도 잘 안 돌죠? 보셨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아, 예, 봤어요. 보니까 펜이 지 마음대로 돌다 안 돌다 하대요. 그렇죠. 겸사겸사해서 케이스를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 교체를 하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오겠는데요. 새 제품처럼 또 컴퓨터가 환한 모습으로 환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마더보드는 기가바이트 GA-AX370 게이밍 K5 라는 보드네요. 아, 참, 지금 하드디스크를 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M.2하고 하드디스크하고 하나씩 사용 중인데, 윈도우 깔려있는 건 M.2에 깔려있고요. 근데 복구 파티션, 예약 파티션들은 하드디스크에 심어져 있어요. 부팅을 할 때 부팅 드라이브는 얘로 해야 돼요. 얘로 부팅을 해야 윈도우로 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할 때 잘못 설치하셨어요. 결론은 윈도우 설치할 때 파티션이 약간 꼬였다. 저 하드디스크를 빼면 윈도우가 안 된다. 부팅이 안 된다. 말이 좀 복잡하죠? 왜냐한데 결론은 그거죠. 파티션이 꼬였다. 그러면 다 뺐나요? 다 뺐네요.
자, 그럼 마더보드,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 청소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케이스가 화이트였네요. 블랙인 줄 알고 열었는데 화이트라서 순간 뭐야, 깜짝 놀랐어요. 색상은 화이트였구나. 자, 케이스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화이트 케이스고요. 아이구즈 프레이 30 플러스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면, 상단, 후면 전부 140mm 시스템 펜으로 알고 있고요. 전면 셋, 상단 둘, 후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작업 깔끔하게 세팅 완료됐습니다. 사이드 강화 유리는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프레이 30 플러스 이 케이스는 가격 대비 옆에 강화 유리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간단히 좀 훑어볼까요? 일단은 오늘 작업 시작한 난수리 건들 2대, 부팅용 블루스크린. 부팅용 블루스크린 이 PC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예요.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메모리 테스트 진행해보고 있는데 메모리 이상 없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증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제가 파이널 판타지 돌리니까 재부팅이 돼버렸네요. 지금 현재 재부팅이 된 상태고요. 오늘은 늦었고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테스트 할 텐데, 일단은 추측을 하는 거는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을 하는 건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 슬리빙 케이블 요쪽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래픽카드에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내일 파워도 바꿔볼 거고 단독으로도 꽂아볼 거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인터넷 끊김이 있느냐 없느냐 장시간 동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고자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조치한 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리고 드라이버 세팅. 근데 드라이버 세팅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고객분 SSD로 부팅했을 때도 인터넷이 끊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인보드 이더넷 문제냐 아니면 윈도우즈 환경이 문제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지금 결론 내린 건 윈도우 문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저희 SSD로 윈도우 10으로 7시간을 플레이 해봤고요. 근데 인터넷 끊김이 없었어요. 잘 됐고, 지금은 윈도우 11, 고객분이 윈도우 10 설치하셔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 윈도우 10 테스트 SSD로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얘도 7시간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 PC를 가지고 윈도우 10으로 7시간, 윈도우 11로 7시간을 인터넷 테스트를 해봤을 때 끊김이 없다. 그럼 고로 고객분 윈도우 상에서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포맷하고 다시 깔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단순한 거지만 저희 컴퓨터 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때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친구가 저는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AS 기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테스트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거고, 고객분 입장에서는 포맷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3, 4일씩 걸려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 돌리면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고객분하고 통화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전화 좀 늦게 드렸죠.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이게 테스트를 좀 길게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제가 테스트는 좀 마무리 했고요. 말씀하신 증상은 첫날은 나왔고 둘째 날 오전에는 또 안 나오다가 오후부터 또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바이오스가 일단 좀 구버전이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고요. 계속 플레이를 하면은 인터넷이 끊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문제는 윈도우 환경의 문제냐 아니면 메인보드의 이더넷 랜 컨트롤러 문제냐
랜 컨트롤러 문제면 이제 메인보드 업체에 보내서 AS 받아야 되죠. 교환을 받아야죠. 그 두 개를 물려서 각 7시간씩 돌려봤는데 안 끊겨요. 지금도 지금 플레이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끊어져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래도 9버전이니까 업데이트는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라이젠 7800X3이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는 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시켜놓고 퇴근할 거거든요.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점검하는 PC 컴퓨터들이 사실 단순한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난수리 쪽에 좀 복잡한 PC들도 많아요. 증상이 안 나오는 PC들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